안녕하세요. 김수천입니다. 아유, 너무 세네요. 세서 눈뜨기가 좀 그러네. 저는 이제 대전에서 왔고요. 오늘 진짜 시골지가 이 서울로 오니까 굉장히 머네요. 멀기는.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기차가 있어서 좀 빠르게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28년 차예요. 그래서 98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여러분한테 올 2026년도에 그 소비 트렌드, 소비자 트렌드 다들 보시기도 하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근본이즘이에요. 근본이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메인 사업의 근본에 들어있는 비전을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화려하게 뭐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생긴 게 워낙 시골 사람으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98년대에 아메이를 만나게 된 계기 잠깐 드리고요. 저는 이제 97년도에 IMF가 되면서 좀 막 나라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저는 79년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한 9년 했어요. 9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계속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일하던 사람은 쉬는 걸 잘 못해요. 딱 2년 쉬고 제가 이제 배운 도둑질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니까 주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프리랜서로 했습니다. 고상하게. 그러다 이제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매번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꿔야 돼요. 뭔가를 또 바꾸고, 그래서 국어를 가르치다 수학을 가르치고 뭐 논술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97년부터 제가 뭔가 새로운 걸 찾았어요. 이건 아니다. 내가 더 이상 과외가 아닌 다른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다른 무엇을 여러분 찾으면 잘 있던가요? 없죠. 없는데 제가 다른 무엇을 찾으면서 건방지게도 제 나름대로 원하는 게 있었어요. 원하는 게. 그 원하는 게 뭐였냐면 3가지였어요. 저는 평생 일을 하고 싶었어요. 평생. 제가 나가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거리가 없으면, 잡이 없으면 나가는 걸 안 해요. 집귀신이에요. 집귀신. 그리고 노는 거를 잘 못해요. 그 노는 거가 싫어요.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걸 찾았어요. 평생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2번째는 저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20대 대학 들어가서도 알바를 해서 대학을 다녔고, 저희 때 그 여고 졸업생들이 대학을 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대전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8개 반 중에서 7개 반이 대학을 진학했어요. 그때 한 반에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좀 학구열이 뛰어난 그런 좀 학교겠죠. 그래서 20대부터 제가 알바를 해서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내 삶이 좀 바뀌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 한번 내가 열심히 안 사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뭔가 내가 원하는 거하고 좀 갭이 있을까?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뭔가를 찾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살아도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저는 꿈이 딱 하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꿈이 하나 이어지는 꿈이.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가정 환경상 할머니 손에 컸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의 모습을, 나이 든 사람의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도 뭐 다 우아할 수는 없죠. 근데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아 노를 지내고 싶다. 정말 내 노후는 우아했으면 좋겠다. 그 우아라는 거는 외모가 아니라 내 삶이 정말 풍요로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싶었어요. 잘. 그리고 세 번째는 우아 노와 함께 산타 할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97년도부터 뭔가 새로운 일을 찾으면서 교만하게도 제가 조건을 갖고 찾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제부터 일을 하는 일은 평생 할 수 있고 내 삶이 지금과는 다른 좀 격상된 삶을 그런 사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산타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많이 찾았지만 제가 포기할 무렵에 저도 91년부터 아메가 많이 왔었어요. 91년부터. 그래서 저는 지금 사인이 한 4번째인 것 같아요. 왜 사인을 해줬냐면 그 사람한테 들고 온 아메를 거절하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사인해주고 거절하고 제품 하나 사주고 거절하고. 근데 요번에 저한테 찾아온 사람은 저한테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윗사람이 어렵습니까? 아랫사람이 어렵습니까? 아랫사람이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부터 애들 손님이 무섭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찾아온 지금 현재 스폰서는 제가 중학교 교사할 때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제자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아메이라면 가라 이랬어요. 아메이라면 가라. 나는 아메이 여러 번 들었고 여러 번 사인했고 들은 건 아니죠. 아메이를 여러 번 만났고 여러 번 사인했다. 그리고 아메이 나는 절대로 안 할 사람이고 절대로 못 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못 할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아메이는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방문 판매를 하는 모습이 아메이였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세제가 어떤지 몰라도 독하니까 이렇게 잘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는 유령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무식했죠.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못할 사람이니까 가라고 했는데 또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뭘 해줄까 싶어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한 번만 들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여러분을 모시고 오신 분이 한 번만 들어보자 이러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 글쎄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 이제 많은 리더분들이 계시죠. 리더분들은 저하고 또 오래 역사가 되다 보니까 다 이제 잘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인데 어제 제가 이제 여기 온다니까 막 카톡을 보내셨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저 거의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28년 돼도 그래요. 누워서 계속 내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얘기하고 막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잡아온 주제는 있으니까 안 벗어나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좀 그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찾아왔을 때 한 번만 들어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을 들어보고 1%의 의심을 했어요. 한 번 들어보고 저는 계속 파는 일이라고 했는데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설명할 때 온라인하고 같이 설명할 때 안 팔아도 됩니다 했어요. 안 팔아도 됩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고 공부하시고 좋으면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시험 보는 공부냐 할 때 또 시험은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의심. 어떤 의심이냐면요. 혹시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집에서 애들 과외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 꿈이 뭐였냐면은 카피라이터였어요. 광고 카피라이터. 그래서 신문의 광고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지금만큼 화려한 카피라이터는 아니지만 그런데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삼송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이렇게 큰 회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인가 싶어 하시죠. 지금 갑자기 삼송 하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가 있던가? 잘 생각하시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굉장히 크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신문 광고에 전면지예요. 전면 신문에 우리의 삼송이 OA1을 향한가가 OA2를 향한다라는 광고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삼성이 OA2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신용평가를. 그리고 이제 OA2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OA1은 향한다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저희 제자한테 밤에 과외 끝나고 11시에 만나서 얘기를 들을 때 삼성에서 나온 잡지를 하나 주는데 거기에 OA1을 이미 받고 있는 아메 회사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아메는 유령 회사라고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회사는 OA1을 향한다고 하는데 이 유령 회사는 이미 OA1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메 회사가 신용평가 안 받습니다. 그거는 주식으로 할 때 많이 받는 평가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메는 개인 회사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근데 어제는 그때 잠깐 받았을 때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알던 거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이거였어요. 회사에 대한 얘기였어요. 유령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심은 만약에 했어요.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거 잘 쓰시고 5년이라고 했어요. 5년 동안 잘 쓰시고 잘 공부하셔서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 주면 5년 뒤에 선생님이 1억의 연봉이 된대요. 그리고 사부님하고 같이 저희 남편하고 같이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 저는 그 두 가지 얘기가요. 다 우리 제자를 좀 속으로 걱정하는 얘기였어요. 얘가 어쩌다가 이렇게 1억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애가 됐을까? 저한테 차라리 1,000만 원 얘기를 했으면 제가 들렸을 거예요. 전혀 억이라는 숫자에는 제가 익숙한 숫자가 아니에요. 저한테 가장 익숙한 숫자는 10만 원 단위고요. 그 다음 조금 배를 불리면 100만 원 단위지 1,000만 원까지도 안 가는 숫자예요. 근데 1억이라는 얘기를 했고 여행을 보내준다. 여행. 근데 저는 여행 싫어요. 그때 당시 저는 체력이 제가 아메하고 7년 동안 한 달에 2번 이상의 링거를 맞으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이 굉장히 말동작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어디가 크게 아픈 환자는 아닌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같이 사는 동포가 한 분 계세요. 동포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안 살 수도 없고 그냥 살아야 되는 동포가 한 분 계세요. 그분에게도 제가 동포일 거예요. 안 살 수도 없고 안 살면 내 밥줄이 끊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사는 동포죠. 그 동포가 여행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정말 5년 뒤에 우리 제자가 선생님 저 여행 가게 됐어요 하고 전화를 하면 내가 후회를 할 것 같아요. 후회를. 근데 어떤 후회냐면은 내가 알아보지 않은 후회를 할 것 같아요. 알아보지 않은 후회. 사업을 하는 후회가 아니라 알아보지 않은 후회를. 그래서 제가 요 1% 의심을 하고 알아보기를 했습니다. 알아보자의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비전을 알아채렸어요. 근본적인 비전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근본적인 비전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다들 비전이 있으시다고 해요. 근데 그 비전은 제가 파트너분들하고도 자세히 얘기해 보면 결과에 대한 비전을 많이들 가지세요.
근데 왜 그런 비전의 결과가 나오는지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있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알기도 하지만 자 근본적으로 보는 이제 오늘 제가 본론은 아메이 사업의 근본 속에 들어있는 비전이에요. 그 시작은 아메이 사업 회사에는 기업 이념도 있고 창립 이념도 있고 4가지 가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기업 이념에서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 이념이 뭐냐면 독자적인 자기 사업을 통하여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거기에 지금 다 들었어요. 그 말만, 그 문장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제가 그 다음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이해들이 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독자적인 자기 사업을 통하여요. 그래서 우리는 1인 기업으로 시작되는 일이에요. 실은 세일즈맨이나 뭐 직장인 종사자나 이게 아니에요. 1인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지만 또 나와의 성찰과 나와의 통찰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관계 리더십이나 이런 게 많이 키워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업 이념 속에 들어있는 거기에서 제가 찾은 비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사업 속에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이 사업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비전은 시작 조건이 없다였어요. 저는 이 비전을 저를 후원하기 위해서 제가 찾은 거예요.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비전의 사업일까? 나를 후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메이 사업은요 한 사람만 제대로 후원하면은 쉬워요. 한 사람만. 그 한 사람만 제대로 후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쉬운데 처음 시작할 때 한 명을 제대로 후원을 못하고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한 명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 명하고 계속. 그 한 명이 나예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후원하는. 그래서 시작 조건이 없다 했어요. 제가 다른 걸 많이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든지요 시작 조건에서 걸려요. 근데 아멘은 모든 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모든 이들. 학력, 경력, 나이, 성별, 신체적 조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작 조건이 쉽다. 조건이 없다는 거. 자본도 필요 없고 하니까. 다만 시작은 내가 평소에 계속 쓰던 어쩌다 쓰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소모적으로 써야 하는 생필품 마트를 바꾸는 게 시작이에요. 생필품 마트 바꾸기. 어차피 내가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써야만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생필품에 대한 사용하는 마트를 바꾸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의 조건이 없어요. 생필품을 요람해서 무덤까지 써야 되잖아요. 자, 이 시작의 조건이 없다는 거는 리스크 부담이 굉장히 없다는 것하고도 같아요. 제가 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든지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두 번째는 현재 하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현재 하는 일 하면서. 그래서 정말 누구나예요. 직장을 다니든 주부가 됐든 애를 키우는 아기 엄마든 자영업을 하든 자기 사업을 하든 백수든 뭐 현재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멘은 브랜드 체인지와 학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학습으로. 다만 왜 현재 하면서 할 수 있냐면요. 이 브랜드 체인지는 내가 어차피 쓰던 생필품 마트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습관 바꾸기 너무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요. 아멘 시작조차 못하는 이유가 조건도 없는데 시작조차 못하는 이유가 그동안 가졌던
소비 습관을 못 바꿔서 그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EBS에서 PD가 영국에서부터 쭉 돌면서 미국까지 쭉 돌면서 써놓은 자본주의라는 다큐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현재 우리 이런 경제 상태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현대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키워졌어요. 그렇게 길러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수동적인 소비를 하도록만 교육이 돼 있어요. 나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대기업에 의해서 광고에 의해서 수동적인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마트로 바꾸는 게 얼마나 현명하고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고 내가 쓰는 소비 지출이 나한테 수입으로 환원된다는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 사고의 전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소비 습관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자본 드는 일은 아니니까 출퇴근하는 일 아니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사고를 바꾸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만나면 지금 우리나라 소비 수준이 그래도 이제는 많이 커졌다는데 아직도 가격 소비에 연연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 가격 소비가 내 주머니 사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어려울수록 좋은 거로 오래오래 쓰는 게 또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학습부터가 시작해요. 학습부터가. 그래서 현재 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24시간 일하는 분은 없잖아요. 24시간. 8시간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남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찾아내면. 그 시간의 누수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시간의 누수도. 시테크를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요. 가계부도 쓰지만 시계부를 써보면 누수되는 시간이 많아요. 옛날에 지금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 분하고 기요사키하고 부자라는 책을 썼어요. 두 분이 공저로. 그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요. 부자는 남는 시간을 투자하고 가난한 시간은 남는 시간을 누수처럼 쓴다. 우리는 돈은 다 다르게 갖고 태어났지만 시간은 똑같이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남는 이 8시간에 의지를 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안 하던 학습이니까. 안 하던 학습이에요. 제가 머리 감는 거는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거 안 하던 학습이더라고요. 저는 피부를 저희 아이가 아토피였어요. 근데 아토피에 병원에 가고 약 바르고 걔가 먹고 싶다면 스팸 팍팍 먹이고 그게 엄마로서 너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경피독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모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하찮게 여기고 너무 놓치고 있는 생필품에 대한 학습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일상생활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무리 인수분해를 했었고 미분적분을 했었어도요. 밥하는데 하나 상관이 없고요. 머리 감는데 이게 인수분해로 어떻게 이거 하면 상관이 없더라고요. 정말 실생활과 나의 실제 삶에 기여가 되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진해서 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일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저도 과외를 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과외를 하면서 했어요. 1년 8개월에 파운더스 PT가 되면서 과외를 제 손으로 끊었거든요. 제가 아이들 과외하고 학습지 할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요. 애들이요. 선생님 엄마가 끊는데요. 이 소리였어요. 제가 끊기는 사람이에요. 끊기는 사람. 근데 제가 스스로 끊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리스크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리스크의 부담이 없이 정말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적성이 없어 이래요. 여러분 적성 갖고 돈 버는 일 하나도 없어요. 적성 갖고. 직장 다니면서 난 적성이 없는데 면접 보러 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제 적성에 맞아서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적성하고 상관없는데 내 성격이 안 맞아서 적성 성격 뭐 비슷하겠지만 성격 안 맞는 저만큼 성격 안 맞을 거예요. 제 여고 친구들이 제가 아메이 한다니까 너처럼 말하기 싫어하는 애가, 너처럼 나가기 싫어하는 애가, 너처럼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애가 저보고 맨날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는 애가 아메를 하겠다고 아서라 그 얘기를 많은 친구들이 했어요. 저희 친척들, 저희 함께 사는 동포까지도 못한다고 했었어요. 못한다고. 근데 저는 제가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시작하고 한 거예요. 뭐를? 아메 사업이라는 비즈니스 속에 들어있는 이 비전 때문에, 그리고 이 비전이 가져올 나에게 주어질 가치를 제가 하나하나 터득했기 때문에 계속 28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아멘은 일의 속성이 다릅니다. 다른 일하고 일의 속성이 달라요. 저는 일을 계속 찾아가겠다는 일의 속성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다른 제가 여태 했던 프리랜서나 직장인이나 이런 일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두서없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일의 속성이 처음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는 똑같이 시간과 수고를 해야만 뭔가 일의 조건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하던 일은 시간, 수고와 수입을 맞바꾸는 일을 했어요. 제가 아메에 가서 공부해보니까 이런 걸 노동 수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끊기는 1차 수입이라고 하고 근데 이 수입, 시간과 수고로 수입을 맞바꾸는 일을 했을 때 제가 왜 맨날 내 삶은 안 달려진다고 고민을 했나를 깨달았어요. 자, 이 시간, 수고와 수입으로 바꾸는 건요 그냥 끝나요. 여기서. 아니 제로만 돼도 다행이겠어요. 저는 살림을 제가 못해서 이제 맨날 마이너스였어요. 맨날. 그래서 저희 남편 보고 왜 이렇게 당신은 월급을 조금 가져오냐.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니 주는 대로 나는 갖다 줄 뿐이다. 그럼 그 회사는 왜 그러냐.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는 뭐를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걸 남겨야 됩니다. 남겨서 이걸 또 모아서 또 이쪽으로 가서 모아서 이거를 어딘가 다른 뭔가의 경제 수입이 들어오는 수입원으로 만드는 거죠. 수입원.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아메이는 제가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메이도 시간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시간 수고를 하는 이유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수고 해야 돼요. 아메이가 아무 조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과정도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안 된다는 표현을 해요. 아메이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리치 회장님은 아메이는 과정의 비즈니스지 결과의 비즈니스보다는 과정의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아메이의 가치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가치는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과정에서. 저는 아메이 사업의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과를 예측하고 해보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는 결과가 내 뜻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또 깨달았어요. 중국의 유명한 홀리체이라는 분은 아메이는 깨달음의 사업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분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시간 수고를 하셔야 돼요. 시간 수고를 하면은 여기는 하나만 나오잖아요. 근데 시간 수고를 하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이거는 통으로 쳐서 두 가지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가.
근데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고 요건 2번이에요. 1번이 뭐냐면 아멘. 아까 소비마트를 바꿔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마트를 바꾸는 나를 중심으로 나처럼 이왕 쓰는 거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강한 제품을 쓰고 싶다는 소비자, 이왕 쓰는 거 내 거라도 찾아오고 싶다는 소비자, 이런 현명한 소비자 모임을 구축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현명한 소비자 팬클럽을 구축하는 일이에요. 구축을 하는 거예요. 시간 수고를 써서 브랜드 체인지하고 학습하고 공유하고 연결하고, 이걸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현명한 소비자 팬클럽을 구축이 되어가는, 이거는 소비자 팬클럽을 구축하기 때문에 이 팬클럽이라는 게 나중에는 자산이 돼요. 즉 자산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메는 자산을 만드는 일이에요. 자산을 만드는 과정에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돈을 남기기도 하는 일이에요. 저는 아메가 돈을 벌기 위한 일이었다면 그냥 과외했어요. 과외만 계속해도 괜찮았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러고 자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었지만 나를 중심.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예요. 아무리 밖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이 현명한 소비자 팬클럽이라는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여기서 배당금을 비롯한 경제적인 거는 배당금이라고 배당금 외에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일단 돈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배당금이 제일 처음에 나오겠죠. 근데 굉장히 적겠죠. 주식이 하나라고 생각하면은, 그죠? 근데 여기서 점점 모아지면 뭐가 돼요? 배당금이 좀 늘겠죠. 그럼 우리 가정에 조금 추가 수입도 돼요. 저도 그래서 추가 수입이 100만 원 정도 됐을 때 제가 하던 과외를 끄는 거예요. 저는 물론 과외를 한 3군데 하고 있었는데 6,000원 받고 과외 2군데를 끄는 사람이에요. 6,000원 받고 6,000원과 100만 원 과외를 바꿨어요. 제가 그거는 수입의 속성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배당금과 추가 수입,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형 같은 수입, 연금형 같은 수입이에요.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상속을 하면 아이들한테는 자산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수입의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라는 자산. 그래서 이 일은 제가 이거를 보고 내가 여태 하는 일은 수고가 없어지는 일인데 돈 들어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데 이 일은 수고가 이걸로 남는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남는 일이네. 그래서 제가 애기 엄마들은 어차피 애만 키워도 시간 간다. 근데 이왕 애 키우는 거 애 건강하게 키우는 공부하면서 세월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네 거라도 찾아가라. 네 거. 내 가정에 쓰는 거.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하는, 일하는 후배들, 친구들한테는요. 어차피 하는 일, 쌓이는 수고의 일에도 관심을 갖자 했어요. 쌓이는 수고잖아요. 쌓이는 수고. 그죠? 자, 그리고 이 쌓이는 자산이 함께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멘은 일의 속성이 함께하는 개인 사업이에요. 함께하는 개인 사업. 개인 사업인데 함께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더 크게 봐야 될 게 개인 사업이에요. 즉 나의 역할이 많다는 거예요. 내 역할이 서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은
도움이 될 수가 어렵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함께하는 개인사, 함께하는 1번이 해주는 게 뭐예요? 회사잖아요. 아메 회사가 모든 인프라를 다 깔아주고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은행 다니면서 맨날 뭐 내 사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돈뿐이 아니에요. 많은 인프라를 회사가 다 깔아줘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동업자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처음에 알아보게 할 때 스폰서, 업라인, 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시작하면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는 사람을 만나고 다닐 때 2가지 기도를 해요. 당신도 좋은 걸 써서 건강했으면 좋겠어. 당신도 이걸 통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이 일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아멘은 이타행을 통해서 나까지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이타 자리의 사업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이롭게 함으로써 내가 이루어지나. 리치 회장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아멘 조건 없습니다. 근데 리치 회장님이 조건을 살며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스예요? 속으로 예스해요. 2번째, 여러분 그 잘 살고 싶은 그 욕구를 위해서 수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스죠. 저는 수고 너무 잘할 자신 있었어요. 3번째, 그 수고를 누군가를 돕는데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당신한테 있느냐예요. 그 수고를 누군가를 돕는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 돕는다는 건 아멘은 다른 게 아니라요. 모르는 거를 알려주는 거더라고요.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많이 그들의 모르는 거를 아까 같은 마음으로 알려주면서 나의 사업도 그의 사업도 함께 이루어지는 함께하는 개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있지만 그건 좀 빨리 줄이고요. 4번째로 수입의 속성이었어요. 수입의 속성. 자, 아메이는 내가 회원이 돼서 아메이 마트를 통해서 브랜드 체인지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 수입이 생겼다고 합시다. 가정의 수입이 생기면 1번 저축하고 2번 지출을 하겠죠. 크게. 이 지출 항목에는 많은 항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지출 항목 중에서 생필품 소비 항목, 여기저기서 쓰던 생필품 소비 항목을 우리 가정에 여기저기 쓰던 걸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누구 거를? 내 거를. 내가 쓰던 거를 모아서 어디로 쓰는 거예요? 아메이 마트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환급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 98년 2월 26일 날 사인을 하고 98년 이제 3월 달부터 공부를 하면서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저희 어머니를.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세제 뭐 쓰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빨래를 너무 깨끗이 잘 하시거든요. 저희 애들 둘 저 교사 생활할 때 키워줄 때 진짜 치마는 안 흘리게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세제 뭐 쓰세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알리려고 했다. 나 요새 미제 쓰는데 너무 좋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미제 쓰는데 그래서 그게 뭐예요? 가봤더니 아메이 올레오리 블리지
그다음에 세탁세제, 물세제 이런 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세요? 했더니 좋아. 근데 이게 미제라 조금 비싸. 근데 회원가 배를 내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엔 그렇게도 썼어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이게 이래 해서 내가 회원이 돼서 이래 하면은 싸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너한테 사야겠다. 이래. 그럼 너 과외 안 하고 이제 아메 장사 시작하니?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어쨌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모아서 3월 달에 20만 PB를 썼어요. 20만 PB를. 그랬더니 4월 15일 날 여기에 3% 해서 그때는 6,000원이었어요. 지금 6,000 PB인데 6,000 저의 걸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6,000원이 저희 통장에 4월 15일 날 저희 가정의 수입 플러스로 한국아메 주식회사에서 6,000원이 들어왔어요. 자, 이거는 다 파란색이에요. 그죠? 근데 요 수입과 요거는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통장 한번 열어보세요. 파란색이 많은지 빨간색이 많은지 다 파란색이에요. 근데 빨간색이 어느 날 하나 딱 더 찍힌 거예요. 반가웠겠죠? 너무 반갑어요. 반갑고 제가 이 수입을 잘 들여다봤어요. 이 수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 이 6,000원의 수입은 내가 어차피 여기저기 지출하던 지출을 모아서 지출하던 걸 아메이로 모아서 지출한 거예요. 똑같이 지출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출로 끝났어요. 근데 여기는 지출 내가 똑같이 아메이 마트로 소비를 했더니 이게 지출로 가는 것 같았는데 점수가 또 생기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이 점수가 현금으로 1,000원이 된 거예요. 현금으로 1,000원이. 그러면 2001년도 아니 99년도부터 2000년도 된다고 21세가 된다면서 많은 신문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21세가. 근데 그때 매일경제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21세기는 마일리지 시대다. 그리고 마일리지는 제2의 화폐다. 매일경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21세기는 마일리지 시대고 마일리지는 제2의 화폐다. 자, 여러분 마일리지라는 거는 여기서 아메이 얘기한 점수예요. 자, 이 점수가 소비가 점수로 나왔죠. 자, 이거를 거꾸로 해보면 점수가 어디서 나왔어요? 소비에서 나왔어요. 자, 이 현금이 지금 점수에서 나왔죠. 그러면 현금이 점수에서 나왔는데 거꾸로 해보면 현금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점수에서 시작됐어요. 점수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소비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면 점수가 제2 화폐라는 거는 소비가 제2 화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국어 시간에 다 배웠어요. 저도 지금 연역법, 기납법이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일리지의 시작은 소비예요. 소비, 지출 소비. 소비가 앞으로는 제2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소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소비의 미래라는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이 앞으로 어디서 어떤 제품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게 서문에 나오는 글이에요. 응?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6,000원이 내가 생필품을 소비했다고 나왔네. 자, 그럼 생필품 소비는 언제까지 하셔요? 죽을 때까지 하죠. 자, 저희 가정에 그때 들어온 수입이 아메 거고요. 저희 남편 직장 수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 과외 수입이 있었고. 자, 근데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봤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오래 남을 게 뭘까? 가장 오래 남을 게 뭘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오래 남을 게. 왜?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쓸 거니까. 그리고 아메의 제품을 공부해보면요, 하나를 써도
정말 좋은 거 쓰다 같아요. 하나를 써도. 그리고 마트 고민 안 해도 돼요. 요새같이 제품의 풍요 시대와 마트의 풍요 시대 속에서 판단을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근거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우리 집에 오래되는 수입은 이거겠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이게 제일 오래된 수입이에요. 자, 그럼 나도 이거를 받을 수 있지만 내 친구도 생필품 쓰는 가정이니까 이거 받을 수 있겠죠. 또 그 친구의 친구도 생필품 쓰는 소비자니까 이거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받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다 보면 자신은 없지만 배워준다니까, 가르쳐 준다니까, 배워서 알려준다면 6만 원도 되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6만 원도 될 수 있겠네? 그러다 또 조금 간이 커져요. 그렇게 길게 하다 보면 60만 원도 되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과외하는 집에 전화를 돌렸어요. 새 집에다가. 요번 달까지만 과외하고 과외 안 하겠다. 6천 원의 비밀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네. 그러면 이거를 다른 가정도 찾아가도록 도와주려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과외하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공부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과외 수집을 끊었어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99년도에 저의 과외 수입은 끝났어요. 99년도에. 직장 수입, 저희 남편이 50이라는 젊은 나이에 2005년도에 은행에서 명퇴를 했어요. 그때 조태, 빨리 승진한 사람 나가라 했어요. 그래서 50세에 지점장으로 그만둔 거예요. 자, 50세에 그만뒀어요. 50세. 이때부터 저희는 61세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소득의 절벽을 맞아야 돼요. 소득의 절벽 기간. 그것도 이때부터 맞을 수도 있어요. 연금을 더 이상 안 보면. 은행은 국민연금을 자기가 벌어서 받는 거예요. 회사하고. 그래서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저희 남편 그만두고 그동안 수고했어요. 저는 2005년에 제가 수석을 2007년도에 제가 수석을 갔거든요. 그래서 파운더스 다이몬드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달 300만 원씩 줬어요. 퇴직하고 저희 남편 통장에 300만 원. 그거 가지고 떡을 사 먹던, 술을 사 먹던, 이 연금을 붓던, 너님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61세까지 벌써 지금은 본인 연금을 받아요. 저도 99년도에 우리나라에 국민연금법이 생기면서 아메이 들어오는 수입으로 국민연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65세부터 1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추가 수입에서 연금형 같은 수입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가장 작았던 이 수입이 얘의 연금도 만들어주고 얘의 연금도 만들어주고요. 스스로 연금도 됐어요. 이게 아메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비전 아니에요. 아메이 6천 원의 비전이 들어있다니까요. 아메이 6천 원에. 그 6천 원은 만 원이죠 지금은. 모든 가정이 사고만 바꾸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가정에 그분에게 정확히만 알려주면 근데 사고가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는 너무 정확히 알려주고 너무 기도를 하면서 알려주는데 그분들이 사고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수입의 속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 아멘 노력순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좋아. 이거는 좋은데 나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 좋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더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대1대2 아시잖아요. 응? 노력순. 이것도 사람들이 거부해요. 못 알아듣지 않아요. 다 알아듣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냐?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습이 연공서열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수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수평의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습은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권수영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면
기존에 쌓였던 습하고 계속 싸운다. 싸운다. 근데 누가 이기냐? 습이 이긴다. 습관이. 근데 내가 뚜렷한 동기부여를 갖고 있으면, 뚜렷한 동기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새로운 학습이 지고, 새로운 학습이 습관이 된다. 새로운 학습이 습관이.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알던 습관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을 동기로 갖고 꾸준히 한 거예요. 노력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장하죠. 성장을 해요. 누군가와 함께. 그래서 그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표현은 전 좀 어렵고, 그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누군가를 아끼다 보면은 내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9%부터, 제가 9%부터 아메이 수입을 한 번도 불평을 해본 적이 없어요. 9%부터. 이거는 혼자 하는 수입이 아닙니다. 3%는 제가 혼자 할 수 있지만 9%부터는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수입이에요. 그냥 맨날 감사했어요. 맨날 감동했고. 여기다 인사해도 돼요.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내가 9%를 넘어섰는데 내 수입이 이것뿐이 안 돼. 이건요 잘 모르셔서 그래요. 비전을 잘 모르셔서.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비전을 모르셔서. 자, 제가 대충 이제 오늘 이 네 가지로 그냥 잡아왔어요. 네 가지로 잡으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제가 아까 저는 과정을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실하게 28년은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 학습, 공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대방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가 아프거나 말거나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래서 제가 얻은 가치가 있어요. 얻어진 가치. 첫째는 건강이에요. 건강. 저는 정말 여행 싫었다니까요. 아니 갔다 오면 쓰러져서 링건 맞고 이러는데 뭐가 좋겠어요. 근데 건강해졌어요. 건강한 제품 먹고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올바른 건강 생활을 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건강해졌어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자립이 됐어요. 저는 제 친구들 엊그제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100억 가진 애들이 몇 명 되더라고요. 서울에 집 큰 거 2개 있으면 100억이던데요. 강남에. 그래가지고 야 이런 부자들이 내 옆에 있었어. 근데 왜 쟤네는 샴푸 하나 쓰는데 저렇게 쩔쩔매지?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줄 알았어요. 샴푸 하나 사는데도 하도 비싸다 그래서 쟤는 무지 가난한가 보다. 내가 좀 줘야겠다 이랬는데 아니더라고. 뭐가 달라서 그래요?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가치가. 돈에 자립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 그 친구보다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자립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자립됐어요. 걔네는 모이면 맨날 세금 걱정해요. 정신적으로 자립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걱정 안 해요. 맨날 상속세 걱정하고요. 증여세 걱정하고요. 그런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것도 탈이구나. 경제적으로도 제 나름대로 자립이 됐어요. 그리고 경제가 자립이 되니까 시간이 자립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이 통해서 여행을 한 50번 갔어요. 그리고 2002년 이후로 지금까지 20 몇 년째 비즈니스 여행을 다녀요. 아메에서 다니는 여행은 다 비즈니스 여행이에요. 저희 남편과 함께. 그 여행을 갈 뿐만 아니라 요새는 저희 동포하고 함께 전국을 1박 2일로 돌기도 하고요. 싸워가면서 저희는 그게 양념이에요. 안 싸면 안 돼요. 그래 가면서 그리고 친구들하고 여고 친구들하고 뚜벅이 여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는 서울 석파점도 가고 시립미술관도 가고 그 청경자씨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울도 뚜벅이를 하고 12월에는 대구에 가서 또 대구 도시를 탐방하자 해서 또 다들 배낭 메고
저희가 바로 70이에요. 근데도 다들 배낭 메고 뚜벅이로 여행을 했어요. 제가 또 그중에 또 만만한 친구하고는 작년에는 두 군데를 갔다 왔어요. 베네룩스라고 해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 갤러리 탐방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빈센트 반 고 갤러리를 또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보고 왔어요. 또 친구하고 이태리 돌로미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산이에요, 산. 산을 보고 거기서 핀 야생채를 보고 야생초를 보고 둘 다 야생화를 보면서 너의 모습과 같다, 너의 모습과 같다 하면서 둘이 움켜잡고 눈물도 흘리고. 그 친구는 저하고 50주년을 기념해서 간 친구예요. 20살에 만났어요. 20살에 만나서 50년치기예요. 이번에 안성기 씨하고 조용필 씨가 60치기라고 하시던데 저희 친구도 60치기가 되겠죠. 그래서 50년을 기념하자. 그래서 둘이 돌로미티를 갔다 왔어요. 이렇게 이제는 경제와 시간이 자립이 되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옆에서 보기 싫을 만큼 돌아다닌다 이런데 남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더해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또 제가 이제 아내가 저는 일로 시작했어요. 일터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놀이터가 됐어요. 놀이터. 여러분 노후에 준비해야 될 게 경제와 친구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내가 어떤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 있느냐는 거죠. 내가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내 여생을 마칠 거냐. 저는 아메이라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제 여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56년생인데 그럼 제법 나이 많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먼 배짱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멘 말고는 없어요. 아멘 말고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근본적으로 아멘 비즈니스라는 속에 들어있는 비전을 여러분이 한번 잘 알아채 보시고요.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멘이